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인생은 예측 불허의 여행과도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구별을 찾은 여행자일지도 모르고요. 책은 또 다른 형태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에서는 책을 통해 떠나는 여행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13번째 날로 법정 스님의 말씀을 만나러 떠나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법정 스님의 글을 엮은 스스로 행복하라입니다. 2010년 3월 11일 스님의 입적 후 유지에 따라 더 이상 스님의 글이 출간되지 않음에 안타까워하는 독자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스님의 열반 10주기와 샘터 50주년 지령 600호를 맞아 저작권 관리를 포함하여 법정 스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와 협의하여 스님의 글들을 다시 추려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것이 바로 스스로 행복하라입니다. 누가 내 삶을 만들어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스님의 말씀을 들으러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더러 꽃 구경 안 가십니까? 꽃들은 다른 꽃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꽃들을 닮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라일락이 철쭉을 닮으려고 한다거나 목련이 진달래를 닮으려고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두 자기 내면에 지닌 가장 맑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런 요소들을 마음껏 발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몫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기 몫의 삶, 자기 그릇이 있습니다. 자기 그릇에 자기 삶을 채워가며 살아야지 남의 그릇을 넘본다든가 자기 삶을 이탈하고 남의 삶처럼 살려고 하면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독특한 자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닮으려고 하면 자기 삶 자체가 어디로 사라지고 맙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는 각기 삶의 조건이 다른데 삶의 조건이 다른 남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고 맙니다.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의 얼굴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얼굴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월을 두고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설령 오늘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굴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레골, 즉 우리 정신의 탈입니다. 신체적인 행동이나 말씨, 생각으로 순간순간 익혀온 업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옛날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을 보고 아, 이런 세월도 있었구나 하고 지금 자기 모습을 한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 시절의 모습이고 지금은 오늘의 내 모습입니다. 아름다움에 어떤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 독특한 삶이 있듯이 독특한 얼굴과 음성과 눈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안으로 아름답고 착하게 살면 그의 모습으로 그 아름다움이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아름답게 착하게 살 때 저절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사람은 그리운 사람이다. 한 시인의 표현처럼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는 그런 사람이다. 곁에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그리움의 물결이 출렁거리는 그런 사람과 때때로 만나야 한다. 그리워하면서도 만날 수 없으면
삶이 그늘이진다. 그리움이 따르지 않은 만남은 지극히 사무적인 마주침이거나 일상적인 스침이고 지나감이다. 마주침과 스침과 지나감에는 영혼의 메아리가 없다. 영혼의 메아리가 없으면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다. 실패가 없으면 안으로 눈이 열리기 어렵다. 실패와 좌절을 거치면서 새 길을 찾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생의 과정에서 볼 때 한때의 실패와 좌절은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가져오기 위해 딛고 일어서야 할 디딤돌이다. 그때 그 심경으로 치우고 없애는 그 일이 바로 그날의 삶이다. 작심삼일 이런 결심이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날 그때의 그 결단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하다. 이런 비장한 결단 없이는 일상적인 타성과 잘못 길들여진 수렁에서 헤어진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누가 내 삶을 만들어줄 것인가? 오로지 내가 내 인생을 한층 한층 쌓아갈 뿐이다. 불이람에서는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는데 새로 옮겨온 이곳에서는 늘 시냇물 소리를 들어야 한다. 물소리, 바람소리가 똑같은 자연의 소리인데도 받아들이는 느낌이 각각 다르다. 숲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때로는 사는 일이 허허롭게 여겨져 훌쩍 어디론지 먼 길을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그리고 폭풍을 하도 휘몰아치는 날이면 스산하기 그지없어 내 속은 거친 들녘이 된다. 그런데 이번에 옮겨온 집은 시냇가에 자리 잡은 곳이라 쉬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싫으나 좋으나 밤낮으로 듣지 않을 수 없다. 바람 소리가 때로는 까칠까칠 메마르고 허전하게 들리는 것과는 달리 물소리는 어딘지 촉촉하고 풍성하게 들리는 것 같다. 그리고 한없이 무엇인가를 씻어내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한때 높은 데서 드러나게 살았으니 이제는 낮은 데 내려와 은신해서 살고 싶다. 혼자서 유별나게 살아보았으니 이제는 또 여러 속에 섞여 그 그늘 아래 묻혀서 살고 싶다.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바꾸어 놓을 수 없을 바에야 내 자신의 생활 구조만이라도 개조해보고 싶은 것이다.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잠재된 나를 일깨워보고 싶다. 인생은 어떤 목표나 완성이 아니고 끝없는 실험이요 시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임재선사의 어록 중에 좋아하는 한 구절, 즉시 현금 갱무 시절. 바로 지금이지 다시 시절은 없다는 말. 한번 지나가버린 과거를 가지고 되씹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기대를 두지 말고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최대한으로 살라는 이 법문을 대할 때마다 나는 기운이 솟는다.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다. 이 자리에서 순간순간을 자기 자신답게 최선을 기울여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아래서라도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밤이 깊었다. 법당에서 삼경종을 친 지도 한참이 되었다. 다시 들려오는 밤 시냇물 소리. 잠시도 멈추지 않고 시냇물은 흐르고 또 흘러서 바다에 이른다. 우리들 목숨의 흐름도 하빌의 바다를 향해 그처럼 끝없이 흘러갈 것이다. 잎을 떨쳐버리고 빈 가지로 묵묵히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 자신도 떨쳐버릴 것이 없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무엇이든 차지하고 채우려고만 하면 사람은 거칠어지고 무디어진다. 맑은 바람이 지나갈 여백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함께 사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몫을 더 차지하고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갈등과 모순과 비리로 얽혀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정사가 불안정해서 삶의 진실과 그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나뭇가지에 묵은 잎이 달린 채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 계절이 와도 새 잎이 돋아나지 못할 것이다. 새 잎이 돋아나지 못하면 그 나무는 이미 성장이 중단되었거나 머지않아 시들어버릴 병든 나무일 것이다. 소나무, 향나무, 대나무와 같은 상록수도 눈여겨 살펴보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묵은 잎을 떨구고 새 잎을 펼쳐낸다. 늘 푸르게 보이는 것은 그 교체가 낙엽수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들 인간만이, 특히 요즘의 우리들만이 자연의 질서를 등지고 거역할 뿐 아니라 도리어 파괴하려고 드는데 원초적인 문제가 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는 것을 단순히 계절의 순환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비본질적인 삶의 부스러기를 털고 버림으로써 본질적인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암시요, 계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사는 일에 급급하여 자연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른다. 바닷가에 살면서도 파도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산중에 살면서도 솔바람이 어떤 것인지조차 모른다. 시시껄렁하고 쓸데없는 소리에는 곧잘 귀를 팔며 덩달아 입방아들을 찌으면서도 마음을 맑게 하고 평온하게 하는 그런 소리에는 귀를 닫기가 일수다. 경전이나 종교적인 교리는 이미 틀 속에 갇혀 팔팔한 생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티 없이 맑은 심성을 지닌 사람만이 어떤 현상에서나 살아있는 진리를 발견한다. 우리들이 순간순간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지금 당장의 일이 삶의 알맹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의 삶과 아무 상관도 없는 메마르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가르침은 종교를 빙자한 공허한 헛소리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를 형성하고 거듭나게 한다. 이 한순간 한순간이 깨어있는 영원한 삶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트라이는 이렇게 읊고 있다. 그대 진정으로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잡아라. 무엇을 하든 무엇을 꿈꾸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자신의 주관을 지니고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발견한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꽃을 피워야 한다. 야생동물은 자신들이 몸담고 사는 둥지나 환경을 결코 더럽히지 않는다. 문명하고 개화했다는 사람들만이 자기네의 생활 환경을 허물고 더럽힌다. 산업사회의 생산자는 소비자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소비자의 욕구와 욕망을 자극하는 물건들을 만들어낸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의 처지와 분수에 눈을 돌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한때의 기분이나 충동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들 자신이 마침내 쓰레기가 되고 만다.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으로 우리들 자신을 소유해버린다. 없어도 좋을,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홀가분해져 있느냐에 따라 행복의 문이 열린다. 작은 것과 적은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고맙다.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아름답게 여길 줄 알며 또한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데서 맑은 기쁨이 솟는다. 덜 쓰고 덜 버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선다. 사람의 심성은 마치 샘물과 같아서 퍼낼수록 맑게 보인다. 퍼내지 않으면 흐리고 상한다. 많이 줄수록 많이 받는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고 싶어 줄 뿐이다. 사람은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우리들 안에 잠들어 있는 인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인간관계를 수직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수평적인 유대로 보아야만 자타의 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쯤은 짐승도 할 수 있다. 사람하기 때문에 낯선 타인까지도 사랑으로 그들의 일에 관계를 가지려는 것이다. 남을 사랑함으로써 자기중심적인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닫힌 내가 활짝 열린 나로 눈을 뜰 수 있다. 내 마음이 열려야 열린 세상과 하나가 된다. 마음이 열려야 사람 속에서 인간을 캐낼 수 있고 중생 속에 잠든 불성을 일깨울 수 있으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한 개인 속에 깃들어 있으면서도 개인보다 더 큰 존재, 자기중심이 아니라 나와 남을 하나로 보는 인간 정신이 우리를 인간의 길로 이끈다. 따로따로 보면 개인은 한 사람씩 죽어가지만 뜻을 함께 나누어 가질 때에는 인간이 되어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 해가 바뀌면 어린 사람들은 한 살이 보태집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한 살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시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면 우리 생이 무척 아깝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한번 지나가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매 순간 후회 없이 잘 살아야만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생사입니다. 한순간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기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사십시오. 부자 부럽지 않게 잘 사십시오. 스님께서는 늘 여기 바로 이 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늘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면밀히 들여다보라 하십니다. 자연을 가까이에 두고 자연의 섭리 속에서 나를 돌아보라 하십니다. 출가 정신과 여행을 통해 비본질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주기적으로 털어내라고 하십니다. 그때마다 내 인생의 내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된다고 하십니다. 누가 내 삶을 만들어줄까요? 오로지 내가 내 인생을 한층 한층 쌓아갈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닫힌 나가 아니라 활짝 열린 나로서 우리들 안에서 인간을 캐낼 수 있고 개인 속에 깃들어 있으면서도 개인보다 더 큰 존재, 자기중심이 아니라 나와 남을 하나로 보는 인간 정신이 우리를 인간의 길로 이끈다고 하십니다. 종교는 그럴듯한 말이나 이론에 있지 않다. 순간순간 마음 쓰는 일과 일상적인 행동 안에 있다는 스님. 살아가며 인생의 갈피를 잃고 막막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짚어주시는 스님의 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저와 함께한 책여행으로 오늘의 여러분 자신과 만날 수 있었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책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